여성들이 가족의 허리띠이자 왕위 계승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500년 넘게 사람들의 고향인 수상마을이나 어부를 위한 거대한 물고기 모양의 관처럼 고인의 직업을 형상화한 장례식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와 색깔이 풍부한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입니다. 모계 사회의 부족부터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운데도 웃음을 허용하지 않는 기묘한 축제에 이르기까지 가나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보물 중 하나로 물가는 미국의 40%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가나에 대한 20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20번,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적도 바로 중앙에 위치한 가나는 기니만과 경계를 이루며 놀라운 전략적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과 코코아 상업의 전성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무역 중심지였던 가나는 약 9만 2천 평방마일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오리건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남쪽의 야자수로 늘어선 해변부터 중앙의 낮은 산들, 북쪽의 거대한 사바나에 이르기까지 가나는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가나는 연중 내내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건기에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가 수도까지 다 뜨겁고 흐릿한 현상인 하르마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안개와 유사하지만 연기가 든 땅 냄새를 동반합니다. 가나라는 이름은 강력했던 고대 서아프리카 제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대 국가가 그 제국의 국경 안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은 자부심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선택되었습니다. 가나의 국기는 붉은색, 노란색, 녹색 줄무늬와 중앙에 아프리카의 자유를 상징하는 검은 별이 특징으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독립국의 국기 중 하나입니다. 2025년까지 가나의 인구는 3,5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아크라와 쿠마시와 같은 도시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점은 트위, 요, 대그바니 등 80종 이상의 토착 언어가 여전히 매일 사용되고 있어 가나가 세계에서 가장 언어적 다양성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19번, 가나의 문화 보석 시리오 마을. 가나의 북동부 지역, 부르키나파소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시리오 마을은 모든 벽이 이야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집은 흙과 점토로 지어졌지만 여성들이 손으로 그린 기하학적 형태와 영적인 상징들이 그 집들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술과의 사이에 유리 장벽이 없습니다. 시리우는 카세나 사람들의 고향으로 현대적 영향에서 거의 언터치드된 전통적인 모계 건축과 예술을 보유한 서아프리카의 몇 안 되는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집들은 원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평평한 지붕과 붉거나 흰색의 부족 문양으로 장식된 흙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소용돌이와 상징은 다산, 보호 또는 조상을 나타냅니다. 비록 고대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집들은 여전히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 안에서 요리하고 자고 아이를 키웁니다. 많은 소녀들이 엄마와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어릴 때부터 그 기술을 배웁니다. 오늘날에도 시리우는 이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가족들을 지원하는 번창하는 여성 협동조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문화 체험이 아닙니다. 예술, 정체성, 건축이 하나로 결합된 세계로 가는 관문입니다. 네 번째 코멘트. 언젠가 시리고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숫자 18. 아프리카의 왕비들. 가나에서는 여성이 강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아크라의 분주한 시장부터 먼 북부 마을까지 여성이 머리에 높은 바구니를 균형 잡고 아기를 한 팔에 안고 밝은 정오의 미소를 지으며 걷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가정을 관리하며 불평 없이 일을 합니다. 놀라운 점은 아켄과 같은 많은 공동체에서 상속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모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이 재산, 가족, 혈통, 심지어 왕위 계승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의 왕은 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주지 않고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는 많은 미국 방문객들에게 문화적인 충격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나가 아프리카에서 여성 기업가 정신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소규모 사업 중 약 3분의 1이 여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시장에서 채소부터 아프리카 가나의 가장 큰 예술 축제에서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합니다. 특히 아샨티와 같은 지역 사회에서는 그들이 실제 사회적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왕을 지명하거나 축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나 여성들을 종종 왕관이 없는 왕비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이 삶의 모든 공간에 스며드는 세상에서 가나 여성들은 화려한 켄테 직물, 우아한 머리 감싸기, 그리고 누구에게나 즉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따뜻하고 재치 있는 목소리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갑니다. 가나 여성들은 이 나라의 영혼을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상징입니다. 번호 17. 장 특이한 축제가 있습니다. 가나에서는 삶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은 고인의 직업이나 열정을 반영한 맞춤형 손으로 만든 관입니다. 이러한 조각된 창작물은 코카콜라 병, 참치, 성경, 심지어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다양한 이상하고 인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가나에서는 이들을 아부 아다카이라고 부르며 메시지가 담긴 상자라는 뜻입니다. 각 관은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부는 거대한 물고기 안에, 조종사는 미니어처 비행기 안에, 닭을 사랑했던 여성은 밝은 빨간색의 닭 모양의 관으로 기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가나에서는 이 전통이 훌륭한 삶을 기리는 깊이 있는 존경스럽고 예술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통은 1950년대 아크라 근처에서 시작되어 이후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평생을 절약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관을 구입합니다. 이러한 예술작품들은 뉴욕에서 도쿄까지의 전시회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종종 침묵으로 끝나는 세상에서 가나는 작별 인사를 색깔과 웃음, 나무로 조각된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정체성과 유산의 선언입니다. 가나에서만 만들 수 있는 작별 인사입니다. 번호 16. 가나의 단 하나, 500년 된 수상 마을. 가나 서부숲 깊은 곳에 위치한 엔주오는 자동차나 도보로 갈 수 없는 마을입니다. 유일한 접근 방법은 고요한 늪을 따라 거의 1시간 동안 카누를 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엔주오의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 학교, 교회, 놀이터 등이 모두 물 위에 떠 있으며 500년 동안 나무와 대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각 집은 10피트 이상의 기둥으로 호수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가족은 6대에 걸쳐 여기 살고 있으며 그들의 세계를 형성하는 나무 판자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엔주오는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수는 비에서 얻으며 카누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사람들과 그들의 환경 사이에는 조용하고 신성한 연결이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을 위해 물 위에서 해먹을 내준다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을에는 약 600명이 거주하며 교통소음도 대기 오염도 없습니다. 전기전력이 도입된 지는 지난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는 오후 라디오 방송을 조금 더 멀리 전파할 뿐이다. 15번지 마콜라, 가나의 시장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시장이다. 현대 아크라의 중심에 위치한 마콜라 시장은 가나 여성들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어느 의회보다도 더 크고 힘이 있다. 여기서는 말린 생선과 매운 양념부터 화려한 켄테 직물과 중고 휴대폰까지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여성에 의해 이끌리는 번창하는 비공식 경제를 목격할 수 있다. 마콜라는 좁은 골목, 높은 상품들, 그리고 판매 홍보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진정한 미로이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 그들은 기업가이자 협상가, 그리고 경제 전략가들이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머리 위에 토마토 바구니를 균형 있게 들고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처럼 전화로 도매 가격을 인용하는 나이든 여성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손신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판매자들은 치마 아래에서 숨겨진 손가락 신호를 보내 가격을 서로에게 전달하며 시장의 모스 부호처럼 소통한다. 대부분은 이를 모르지만 마콜라 시장은 공식 정부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시장 여왕의 여성 리더들이 통로 배정, 가격 조정, 분쟁 해결을 담당하며 시장 내에서 모든 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한다. 2024년 현재 마콜라의 상인 중 90% 이상이 여성으로 수백만 개의 시민 바구니를 만들어내고 있다. 번호 14. 불가탕가, 불가탕가, 간단히 불가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가나의 북쪽 맨 끝에 위치해 있으며 고대 전통과 현대의 역동적인 삶이 만나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국 여행자들에게 불가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무더운 태양 아래 붉은 현무암의 땅. 하지만 너무 따뜻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불가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다우며 완전히 친환경적인 현지의 코끼리 풀로 만든 수제 불가 바구니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 바구니의 패턴이 가족에 대한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으로 이 기술은 보통 여성의 세대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 바구니는 뉴욕의 트렌디한 부티크뿐만 아니라 유럽의 장인 박람회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가는 북부 가나에서 가장 큰 야외 시장이 있는 곳으로 모든 거래가 색색의 천 우산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손으로 바구니를 엮고 있는 노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반사막 풍경은 불가를 미국 서부의 황야처럼 느끼게 하지만 카우보이 대신 활기찬 천으로 감싸인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미소 짓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가는 평화로운 장소이며 한번 가본 사람은 떠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3번 아크라에서의 삶. 이른 아침 시간부터 아크라는 경적 소리, 거리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아프로비트 리듬으로 생동감 넘칩니다. 도시의 거리는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심지어 손으로 끌어당기는 수레가 색색의 노점에서 나란히 전시된 바나나, 드라이피쉬, 스마트폰과 함께 화려한 교향곡을 형성합니다. 아크라의 사람들은 대담하고 쾌활하며 패션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성들은 자부심과 개성을 발산하는 화려한 켄타 드레스를 입고 군중 속을 자신감 있게 걸어 다닐 것입니다. 아크라의 엔터테인먼트 중심지인 OSU의 옥스포드 스트리트에서는 레게나 전통 카팔롱고 음악을 연주하는 거리 공연자들, 그리고 레스토랑과 공예 상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소음 속에서도 아크라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조용한 순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임스타운의 늦은 오후처럼요. 이곳에서는 식민지 시대 건물과 모든 골목의 화려한 스트리트 아트가 어우러집니다. 밤이 되면 아크라는 더욱 밝아집니다. 옥상 바에서는 레게 재즈와 힙합이 흘러나오며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길거리 음식이 중심에 서며 매콤한 케밥, 튀긴 켈 바나나, 차가운 가나 맥주를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하늘 아래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앉아 반짝이는 잔을 부딪히고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번호 12. 가나의 독특한 이중 법률 시스템입니다. 가나에서는 정의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평행 시스템, 즉 현대 국가 법원과 전통적인 부족 법률에서 나옵니다. 가나는 두 법적 모델이 법적으로 공존하는 세계에서 드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얼마나 자주 놀라운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지입니다. 도시에서는 법원 판결이 헌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성한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지역 추장에게 자주 의지합니다. 가나 문화에서 추장 의자는 단순한 앉는 자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조상들의 힘, 공동체 정신, 그리고 부족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각 의자는 손으로 조각되어 세대를 거쳐 왕좌처럼 전해집니다. 추장이 사망할 경우 의자는 재로 검게 변색되며 다시는 사용되지 않는 신성한 물체로 보존됩니다. 오늘날 가나는 270명 이상의 전통 추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장은 토지, 가족 분쟁 해결, 그리고 오랜 의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는 켄트 로브를 입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 다른 손에는 의식 지팡이를 든 사람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가나의 민주주의는 의회와 부족 지도자들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회입니다. 이곳은 고대의 나무 의자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사회입니다. 11번. 자부심을 가지고 치마를 입는 남자들이 있는 가나입니다. 가나에서 무지개빛의 켄트 천으로 둘러싸인 남성의 이미지는 단순한 전통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는 정체성과 자부심,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대담한 표현입니다. 미국 관광객으로서 남자들이 치마를 입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면 가나에서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켄트는 단순한 치마가 아닙니다. 이는 깊은 격식과 의미를 지닌 살아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켄트는 아산티와 요베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색이 된 손으로 짠 직물입니다. 그 기하학적 패턴과 화려한 색상은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상징하는 금색,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 조상을 상징하는 검정색입니다. 남성들은 그리스 토가처럼 주름 잡힌 켄테를 입는데 주로 노인, 우두머리 또는 존경받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켄테는 평상시에는 착용하지 않으며 결혼식, 즉위식, 장례식 또는 국가 기념일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만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샨티 아커사이데이와 같은 축제에서는 금 귀걸이를 장식하고 의식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남성들이 줄지어 서서 마치 서사시에서 갓 나온 왕처럼 보입니다. 패션이 점점 단조로워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나는 남성들이 여전히 치마를 입고 남성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 있게 보이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버튼이 없는 스타일이지만 전체 문화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켄테가 단순한 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 남성이 켄테를 입을 때 그는 자부심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번호 10. 불이 북소리로 조상의 혼을 부르는 의식. 가나 북부 부족들의 신비한 장례 전통. 가나 북부의 일부 부족들은 조상의 혼이 어둠을 두려워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 후 사흘째 되는 밤에 특별한 의식이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인의 집 주변에 불을 피워 원을 그리고 그것이 혼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소리입니다. 단순한 북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 내려온 혼을 부르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장로가 북을 첫 번째로 치며 의식을 시작하고 다른 이들이 차례로 참여합니다. 북소리는 처음엔 낮고 느리게 울리다가 점점 강렬해지며 마치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눈물과도 같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말소리나 웃음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집 앞에는 마지막 식사가 차려지는데 찰밥과 염소 고기, 야자 술 한 잔이 기본입니다. 조상이 이 음식을 먹고 떠날 수 있도록 환영과 배웅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꽃이 밤새 활활 타오르고 북소리가 끊기지 않는다면 이는 혼이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거나 북이 어그러지면 이는 나쁜 징조로 여겨집니다. 아이들은 절대 북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조상의 혼이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미신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의식을 통해 조상과 연결되며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번호 9. 동물뼈 부족. 가나의 주술사들이 사용하는 사악함을 막는 은밀한 의식. 가나의 외딴 지역에서는 어둠이 마을을 덮기 시작하면 노인들이 속삭이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혼과 악령이 인간을 노리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술사들은 아주 독특한 부적을 사용합니다. 바로 동물의 뼈입니다. 아무 뼈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독사, 검은 고양이, 악어처럼 영적 연결력을 가진 존재들의 뼈만을 선택합니다. 뼈는 채취 후 향초와 약초로 정화되고 음력 금은밤에 제물로 바친 수탉의 피에 담가 힘을 부여받습니다. 이후 붉은 천에 쌓여 주문이 읊어지고 집 입구에 묻힙니다. 입구는 인간 세계와 악령 세계의 경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뼈가 깨어나면 악령이 접근할 때 딱딱하는 소리를 낸다고 믿습니다.
어떤 부유한 가정은 벼부적을 집 내 모퉁이에 각각 묻어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악어뼈 부적이 문 앞에 묻힌 덕분에 소녀가 열병에서 살아남았고 밤의 악마는 문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과학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가나 사람들은 새 집을 지을 때마다 이 의식을 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주는 영혼의 갑옷인 셈입니다. 번호 8. 임산부의 배 위에 거울을 올리는 의식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한 가나의 달빛 의례. 가나의 일부 마을에서는 초승달이 뜨는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조용해지고 어딘가 긴장감이 감돕니다. 사람들은 이 밤이야말로 떠도는 혼과 사악한 기운이 가장 쉽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육체와 정신이 모두 약해지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술사들은 한 가지 특이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바로 임산부의 배 위에 동그란 거울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세 번째 눈으로 여겨지며 악령을 비추고 내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의식은 초승달이 처음 뜨는 밤에 열리며 향초와 약초, 심지어 검은 닭의 피까지 동원됩니다. 주술사가 옛 언어로 주문을 외우며 거울을 천천히 임산부의 배에 올려놓으면 거울의 반응을 통해 조짐을 살핍니다. 거울이 이상하게 차갑거나 흐려지면 이는 악령이 근처에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그럴 경우 비아를 씻는 의식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식이 끝난 후 거울은 정화된 약초물에 씻어 임산부의 머리맡에 걸어두고 어떤 여성은 거울 조각을 항상 몸에 지니며 태아를 보호하려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를 미신이라 치부하기도 하지만 깊은 숲속 마을에서는 여전히 거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막아주는 신비한 방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번호 7. 쓴 레몬그라스와 통째로 끓인 개구리 수프. 가나의 풍년을 부르는 제사의식 음식. 가나 남부 평야지대에서는 매년 농사철이 시작될 무렵 사람들은 씨앗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음식도 준비합니다. 바로 통째로 끓인 개구리 수프입니다. 이 수프는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아니면 오직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만 만들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개구리의 내장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끓인다는 것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개구리의 내장이 대지의 기운을 담고 있어 그것을 버리면 그 해의 농운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개구리는 신성한 샘물로 간단히 씻은 후 쓴맛이 강한 야생 레몬그라스, 들레몬잎, 발효한 나무 껍질 가루와 함께 천천히 끓입니다. 이 수프의 냄새는 이방인에게는 다소 역하고 강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흙냄새, 논냄새, 희망의 향기입니다. 식사 때는 마을의 장로가 먼저 개구리 머리를 손으로 집어 하늘에 들어 올려 신에게 기도한 뒤 첫 숟가락을 뜹니다. 아이들은 이 음식을 만질 수 없습니다. 끓는 중 개구리 배가 벌어지면 그것은 올해 씨앗이 잘 자랄 것이라는 최고의 길조로 여겨집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음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닌 자연과 신에게 바치는 식사의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6. 조상 묘실에서의 제삿밥. 가나 상류층 가문들의 죽음과 식사의 경계 없는 만남. 가나의 일부 상류층 가문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실제로 실천에 옮깁니다. 이들은 조상을 단순히 떠난 이가 아닌 다른 세계에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며 해마다 제삿날이면 조상과 함께 식사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제사는 집에서 하지 않고 조상의 묘실 깊숙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이 묘실은 습하거나 무섭지 않고 마치 조용한 방처럼 꾸며져 있으며 석조 테이블과 향초, 벽에는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제사상에는 찰밥, 염소고기, 매운 수프, 과일, 야자술 등 전통 음식이 가득 차려지고 가족들은 둘러앉아 한자리를 비워둡니다. 그 자리는 돌아온 조상을 위한 자리입니다. 집안 어른은 큰 소리로 조상을 불러 식사를 함께하고 근황과 소망을 나눕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타오르면 조상이 기뻐하며 복을 내린다는 징조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 중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조상의 손길처럼 느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의식은 현재와 조상 세계를 연결하는 깊은 정성과 사랑이 담긴 식사로 여겨지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호 5. 가나 요리와 오른손 규칙입니다. 가나에서는 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는 문화적 전통입니다. 가나인들에게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영혼과 진정으로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가나에서 식사는 보통 하나의 큰 접시를 중심에 놓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고 웃으며 식사하는 공동 경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오직 오른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더라도 왼손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식사 전에 테이블에서 개인 물그릇을 사용하여 손을 씻는 것은 거의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와 같은 전통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85% 이상의 가나 사람들은 현대적인 음식을 즐길 때조차도 여전히 손으로 먹습니다. 그들에게 매콤한 스튜를 푸푸나 반구와 함께 덜어 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음식을 존중하고 요리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방문객들에게는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 순간은 가나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가 됩니다. 번호 4. 서아프리카의 잊혀진 여행 보석. 역사, 자연, 문화가 살아있는 캔버스처럼 어우러진 장소를 꿈꿔본 적이 있다면 가나는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여행지입니다. 따뜻한 환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가나는 가장 경험이 풍부한 여행자조차도 경탄하게 만드는 경이로움을 제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인 볼타 호수에서 시작해보세요. 호수는 3,200제곱마일 이상에 걸쳐 있으며 로드아일랜드의 거의 2배 크기입니다. 고대 마을들이 호수 기슭을 따라 이어져 있어 손으로 조각된 나무 보트를 타고 지역 생활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카컴 국립공원은 방문객들이 지상 100피트 이상에 걸쳐 있는 유명한 캐노피 보행로를 통해 열대 우림의 캐노피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면 몰레 국립공원이 야생 코끼리를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특한 점은 가이드를 따라 가까이에서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프는 필요 없습니다. 고대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15세기에 완전히 진흙으로 지어진 라라방카 모스크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울리 폭포부터 아다의 거북이 섬과 현지인들이 파도와 함께 춤추는 나바티 해변에 이르기까지 가나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머리말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모험입니다. 번호 3. 아프리카에서 가장 매혹적인 축제들입니다. 축제가 음악과 불꽃놀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나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햇살 가득하고 다채로운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축제는 단순한 축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영성, 그리고 공동체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이며 기이하고 잊지 못할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8월에 아크라에서 열리는 가부족의 호모 축제를 예를 들어보세요. 이름의 뜻은 기아의 웃다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의식 동안 모두 진지한 얼굴을 유지하며 한때 기아를 견뎌낸 조상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의식이 끝나면 도시가 드럼 비트와 독특한 춤으로 폭발합니다. 동쪽으로 여행하여 아다 부족의 아사포토피암 축제를 경험해보세요. 이곳에서 남성들은 전사처럼 꾸미고 아프리카 드럼 소리에 맞춰 역사적 전투를 재현합니다. 북부에서는 단바 축제가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말에 타고 장엄한 퍼레이드를 이루며 드럼이 이야기꾼처럼 말하는 로열한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고구마 축제를 놓치지 마세요. 이 축제에서는 시즌의 첫 고구마가 퍼레이드되며 마을의 누구도 맛보기 전에 신에게 바쳐집니다. 고구마 먹기 대회, 춤, 기쁨의 물결이 펼쳐집니다. 가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칠면조를 고구마로 바꾸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번호 2. 가나의 저렴한 생활비입니다. 가나에서의 생활은 상쾌하고 편안한 경험이며
특히 미국에서 오거나 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문화가 풍부한 장소를 찾고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한 사람은 약 700달러에서 1000달러 USD 월 예산으로 아크라, 가나의 활기찬 수도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작은 도시에서는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크라 중심부의 원룸 아파트 월세는 300달러에서 달러 500입니다. 교외에서는 약 150달러에서 달러 250입니다.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는 에어컨 사용에 따라 한 달에 50달러에서 달러 100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은 일반 속도 패키지의 경우 한 달에 30달러에서 달러 50입니다. 가나의 음식은 큰 장점입니다. 현지 식사는 단 3달러에서 달러 5이며 시장에서의 신선한 농산물도 매우 저렴합니다. 월 그로서리 및 외식 비용은 일반적으로 약 150달러에서 달러 250입니다. 교통편으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택시나 0.5달러에서 달러 3 사이의 요금이 드는 트롯 공유 미니버스를 이용합니다. 체육관 회원권은 한 달에 20달러에서 달러 40이며 기본 치과 검진 비용은 단 30달러에서 달러 50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가나의 생활비는 60%에서 70% 낮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경험, 음식, 사람들의 따뜻함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질 것입니다. 이 비용들을 감안할 때 여기 정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1을 선택하세요. 아니라면 0을 선택하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답변을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가나의 가장 매운 길거리 음식입니다. 이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매운 수프 한 그릇, 바삭한 튀긴 플랜틴 한 조각, 그리고 식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서양 방문객들을 종종 놀라게 하는 문화적 경험입니다. 먼저 푸푸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도 가나의 가장 상징적인 요리일 것입니다. 진 카사바와 플랜틴으로 만들어진 푸푸는 자르거나 기구로 먹지 않습니다. 대신 오른손으로 푸푸를 퍼서 매운 수프와 함께 통째로 삼킵니다. 많은 미국인에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손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는 또한 매운 토마토, 양파, 그리고 서아프리카 향신료로 요리된 대담한 빨간 쌀 요리인 졸로프 라이스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가나인과 나이지리아인은 누가 더 나은 버전을 만드는지를 오랫동안 논의해왔으며 이제는 전 세계가 세계 졸로프 라이스 데이를 기념합니다. 구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발효된 옥수수가 반죽된 방구와 매운 고추 소스에 찍어 먹는 그릴에 구운 틸라피아와 함께라면 분명 마음에 들 것입니다. 호수나 해변 근처에서 자주 판매되며 가나 스타일의 소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익은 플랜틴으로 만든 클레웰 길거리 간식도 놓치지 마세요. 생강과 고추로 양념하여 바삭하게 튀겨낸 이 간식은 미국식 고구마 튀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완벽합니다. 이것이 가나 요리입니다. 스파이시볼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나에 대한 20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탐구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가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팔로우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셔서 지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